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날서린 비판과 독설, 시사 고수의 날카로운 강펀치, 시사계 아이돌로 불리고 싶은 남자,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기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습 많이 했더니 오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 슬슬 이제 마음에 들어가고 네. 있어요. 어제가 3.1절 휴일이었습니다. 네. 휴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휴일 그냥 네. 뭐 태극기 달고요. 태극기 달고. 네. 그다음에 딴집 달아나 그렇게 돌아다 보고요. 네. 안 단 집이 많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서 달라고 얘기할 거라다가 포기했어요. 교수님 댁은 꼭 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집에서 정말 교수라면서 태극기도 안 달았네. 이상. 그럴 것 같아서 교수라는 거 안 가르쳐줘서 안 몰라요. 저도 꼭 답니다. 왜냐면 네. 맨날 뭐 국기 달라고 하던 앵커였는데 이 양반 다나 안 달아 볼까봐 새벽에 일어나면 얼른 제일 먼저 답니다. 그럼요. 네. 하여튼 네. 해마다 맞이하는 3.1절이지만 이번 3.1절은 좀 의미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100주년. 100주년. 네. 야, 네. 이게 뭐 네. 그 정부에서도 상당히 네. 중요성을 알고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 뭐 국가보훈처장 장관급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취임하고 난 그렇죠.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좀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죠. 국가보훈처럼. 그다음에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시켰고요. 대통령.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3.1운동 그러면은 정말 참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그때 그 서슬퍼런 그 일제 그 정말 그 강압 정치를 할 그 시기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 무슨 지식인도 아니고 일반인들 모두가 그렇게 나와서 남녀노소. 함께 나와서 네, 전부 나와서. 지금처럼 무슨 SNS로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정말 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까? 지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짠하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에요. 3.1운동이 3월 1일서부터 4월 29일까지 네. 야, 거의 두 달이죠. 달. 네네. 네네. 전국 212곳에서 110만 명이 참가했다. 야, 그때 인구로 인구로 SNS도 치면 없이 그렇죠. 시내버스나 무슨 뭐 차가 없는 시대에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요, 이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기억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령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해. 이렇게.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또 근데 3.1운동 할 때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몇 해 전에 그 여론조사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3.1운동 일어난 해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10명 중에 3명 정도만 1919년 제대로 대답을 했대요. 이게 정말 가만있어 봐. 이게 몇 해 전 일이니까 올해는 조금 낮았나? 좀 기대도 되긴 하고요. 글쎄, 세태 변화인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또 우리가 네. 교육을 좀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반성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저 도 내로만 또 국한을 시켜봐도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강원도 오기 전에 그거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강원도는 그냥 산속이라서 조용하게 다들 지내신 줄 알았더니 이게 거의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아니 그때야 굉장히 그렇죠. 동떨어진 지역이었다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3.1운동 그러면 좀 강원도를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봐도. 네네. 뭐 무슨 아오네 장터 이런 거 생각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강원도에서 이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맞습니다. 거. 그다음에 맞습니다. 한반도의 북쪽에서 일어났던 운동을 네. 말하자면 남쪽에 전파하는 역할을 그렇죠. 했다는 거. 고리 같은 역할을 해줬고. 이게 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더니 정말로 항일운동 강원도에서 일어난 게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어난 그 규모만큼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이게 아쉽더라고. 강원도에서 있었던 항일운동은. 알리는 건 우리 몫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적절하게. 이제 오늘 특별히 오동철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특히 이제 우리 도에서 일어났던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기억해 이슈도 정리하고 모시겠습니다. 뭐 저는 뭐 3.1운동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딱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사실은. 네. 첫사랑. 네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요, 뭐 하여간 기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평생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과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과연 같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렇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평생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 그럼 지금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그 첫사랑을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그거 자꾸 이렇게 자세히 연습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너무 희화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엄중한 얘기를.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첫사랑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게 한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맞습니다. 계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뭐 3.1운동 어렴풋하고 아련한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선배님 해주시죠. 저는 선구자. 예송정 푸른 소리. 굉장히 구태의연하셨어요. 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로만 봐도 민중들이 일본에 대항하는 가장 최초의 대규모 그렇죠. 정말 민족 운동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사적으로 봐도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뭐 중국의 오사 운동 영향을 미쳤고 뭐 심지어는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쳤고 심지어는 뭐 중동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뭐 터키의 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 반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차 대전 이후에 그 식민지 국가들이 이 반식민지 운동을 벌였던 가장 큰 규모의 시발점이 3.1운동이라는 그 역사 그 의의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 맞다. 학문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도 길게 맞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일제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독립하면 왕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 이것도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저는 선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의미로는 가장 정확하네요. 그래요? 네. 네네. 조금 근데 많이 듣던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나 나름대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유, 훌륭하신데 제가 이거 갑자기 상처받았네. 정말. 여하튼 네. 우리 오동철 사무국장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네. 그 춘천 역사 문화 연구회 예. 혹시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예. 뭐 하는 단체인지 조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마 나름 유명해서 처음 듣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이 자신감. 네. 그 2010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네. 그 춘천 지역의 어떤 역사 문화유산 자산을 좀 이렇게 좀 알려보자. 그리고 또 새롭게 좀 발굴해보자. 네. 사실 춘천은 이제 역사가 좀 많이 안 알려진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체죠. 지금 저희가 9년째 활동 중입니다. 순수하게 그냥 민간 단체로 그렇습니다. 뭐 예.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 없이. 예. 우리 이제 강원도 3.1운동의 역사부터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예. 강원도 3.1운동이 가장 처음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지역이 철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그렇죠. 그리고 아주 꽤 큰 역할을 했다. 예.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철원이 강원도 독립운동사의 어떤 시발점이었었고 또 이게 이제 퍼져나가서 이게 가장 이제 3.1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양양 지역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된 거죠. 시발점이. 예. 철원이 그런 역할을 해서 예. 이 도내의 3.1운동 때에 정말 쉽게 얘기해서 규모가 얼마나 큰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겁니까? 종합적으로 일단 좀. 규모를 말씀드리면 철원만 얘기하면 또 이제 다른 지역들이 예. 서운할 거 아니에요. 네. 춘천은 어떻게 되는지 화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예, 테니까 네. 이제 화천이 22일 날 그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이 춘천은 이제 28일 날에 이제 공식적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홍천 같은 게 4월 1일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양양은 뭐 4월 4일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철원서부터. 네. 여기에 이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거고요. 그 춘천 독립운동사라는 책에 보면 3월 7일 날 네. 춘천에서 처음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춘천 농업학교가 지금 그 도청 옆에 그 향교 있는 곳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학생들이 왜 이게 공식적으로 그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 보면 그 교내에서만 했던 거예요. 진출을 못했, 거리로 진출을 못했던 거죠. 그 헌병들이나 그 경찰이 교내물을 막아버리니까 못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춘천은 3월 7일 날 처음 시작됐던 거죠. 근데 공식적인 거는 3월 28일 날 춘천이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예. 뭐 그 어느 도보다도 굉장히 크게 그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양양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많이 했고요. 예.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기록은 요 최근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밝힌 자료에 따르면 네.
2월 28일 날부터 4월 25일까지 이렇게 기준했을 때 네. 25,426명이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네, 도내에서. 네, 네. 예, 그리고 33명에서 35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예.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네. 그 박은식이라는 분이 쓴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이 있는데 네. 여기는 9만 명을 얘기를 해요. 오. 강원도 내에서. 네, 네. 57회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예, 9만 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 사망한 분이 144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자료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사편찬위원회는 2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만세운동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훨씬 많은 숫자가 참여했을 거다. 야, 강원도 인구에 비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도내 만세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 제일 치열하게 싸운 데가 양양이었다고 양양이죠. 얘기해요. 예, 양양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양양은 좀 그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네. 다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천도교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중심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양양은 또 유학자들이 이 한 갈래를 또 형성을 해서 네, 예, 천도교와 학생들 중심의 한 부류가 있었고 유학자 중심의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 유학자들이 그냥 유학자들이 아니고요. 그 1895년에 동학이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 동학이 일어났을 때 그 홍천하고 행성 이쪽에 동학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동학을 토벌한 분들이 유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양양의 이석범이라는 그 유학자가 네, 네. 그 동학 토벌 때 그 대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센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러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동학을 막 눌렀던 분들이 그렇죠. 직접 참여하면서 그렇죠. 더 크게.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내부의 문제였었고 이게 네네. 이 독립운동은 또 예세와의 그렇죠, 싸움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 함께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이는 거예요. 양양면, 뭐 손양면, 서면 이렇게 이제 3개 그 면에서 모이는 게 4,000명이라 그러니까 뭐 네. 엄청난 숫자인 거고요. 거기 이제 4월 5일 같은 경우에도 뭐 1,200명, 6일 날도 뭐 4월 5일이 1,000명, 6일 날이 1,2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경찰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거기 이제 헌병 소대가 있었는데 네네. 헌병 소대는 완전 무장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완전히 제압을 하고 와. 이래서 경찰서장이 제발 우리 갈 테니까 만세만 부르고 좀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사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했군요. 당시 그렇죠. 경찰서장이. 예. 그러니까 더 부시지 말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거였죠. 이번에는요. 네. 뭐 진실 혹은 거짓 이 통해서 어려운 거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숨겨진 독립운동가들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저기 얼마 전에 그 정말 인기를 엄청 끌었던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 드라마를 못 봤는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저도 네. 그걸 찾아봤습니다. 예. 놀랍게도 그 여자 주인공인 고혜신의 실존 인물이 우리 도내에 있었다. 이런데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춘천에 있었죠.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춘천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저도 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춘천에 이제 여성의병장 윤희순 여사가 있잖아요. 네, 윤희순. 예, 네. 윤희순. 바로 윤희순 여사가 그 고혜신 네 모티브가 됐던 거죠. 그 윤희순 여사는 그 네네. 1860년에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네네. 그 이분이 이제 춘천으로 그 시집을 오는 시기가 16살 때거든요. 이때는 이제 그 개화에 뭐 쓰나미가 막 몰아닥칠 그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그 시집을 온 동네가 바로 그 춘천시 남면 가정리라는 곳이에요. 네네. 가정리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유인석 의병장, 뭐 유홍석, 그렇죠. 뭐 이소웅 뭐 이런 분들이 다 의병 활동을 하셨던 그 동네잖아요. 네. 그 윤희순 의병장이 시집 온 집안이 바로 유인석 의병장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윤희순 여사의 시아버지인 유홍석이 네네. 유인석 그 의병대장과 재종간이거든요. 재종 형제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집안으로 시집 오셨고요. 그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 이 며느리로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같이 의병 활동에 참여를 하셨던 거고. 1910년에 그 유홍석 그 시아버지인 유홍석이 만주로 가거든요. 네. 그 이제 그때는 이미 저 유인석 의병대장도 다 만주로 가고 이럴 때니까 네. 이때 만주로 따라가셔요. 그 만주로 따라가서 만주에서 이제 의병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에 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만주에 가기 전부터 이미 그 무기 제조라든가 화약 제조 이런 것들에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남면 가정에 가면 여인의 꼴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비석도 기적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서 이제 화약도 만들고 의병활동 했고 뭐 연습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하셨고 만주에서 이분이 참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게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만주에 가면 환희년에 이분이 만든 학교가 있어요. 노학당 분교라고 네. 이 동창학교의 노학당 분교라는 곳인데 이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그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네.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죠. 1919년 3월 28일 춘천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만세운동은 이후 춘천에 만세운동 바람을 일으켰는데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일제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아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순경이 검거된 독립운동가 수십 명의 탈옥을 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인정돼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 앞에는 진실이고 뒤에는 거짓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요 얘기도 좀 해주세요. 박유덕이라는 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네. 정확하게 언제 잡혀온 날짜인지가 없긴 한데 춘천에서 만세운동을 하던 분들이 수십 명이 이제 한꺼번에 잡혀요. 그때 순경을 하던 박유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만주로 도망을 갑니다. 만주로 도망을 가서 만주에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1929년도 2월 28일 날 서울 종로에서 잡혀요. 근데 잡혔을 때는 박유덕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봉학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던 박유덕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29년도에 가서 10년 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년 전에 이 사람이 수십 명을 탈옥시키고 네, 만주로 도망갔던 박유덕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뒤에 제가 거짓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네. 전혀 서운을 받거나 그런 것도 재조명되질 않았죠. 그러면 명확한 공로를 세운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저는 서운까지는 어쨌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재조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알려진 게 불과 3년 전이에요. 이게 3년 전에 이것도 처음 공개한 게 이제 제가 이게 처음 공개한 거예요. 예. 큰일 하셨네. 왜냐면 중요한 이제 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 부분을 네. 이제 저도 이제 우연히 춘천에 이분 말고도 한 분의 이 독립운동에 서운 받지 못하신 분이 한 분 또 계시는데요. 네. 광판리 쪽에 계시는 분인데 서병찬이라는 어르신이 계셔요. 이분은 뭐 이게 한 6개월형을 선고받고 4개월을 이제 복역했던 분인데 이분 자료를 찾는 와중에서 박유덕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공개를 했고요. 그 새롭게 발굴을 한다든가 예. 이분들을 또 재평가한다든가 예. 또 뭐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알리기도 하고 예. 말이죠.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서운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 작업을 해봤을 때 저희가 몇 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서병찬이란 분을 서운을 하려고 이 국가보훈처 여기 이제 춘천이 이게 강원도가 이제 서부보훈지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좀 조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서운을 받도록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하는 게 네, 아니고. 그렇죠. 국가보훈처가 다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나 아니면 유족이겠죠. 유족이라는 단체들이 이걸 발굴해내서 근거서를 다 맞춰서 신청을 해야 돼만 이게 서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들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제강점기 벌써 100여 년 가까이 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민간이 찾는 건 상당히 어렵죠. 아마도 이게 국가보훈처가 좀 이런 분들을 연구원들이나 이런 걸 두고서 직접 발굴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유관순 열사나 윤희순 의사처럼 이런 경우들이 서운이 낮았던 이유는 자료를 찾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다고 비 보입니다. 늦었지만
일단은 뭐 이 강원도에도 이렇게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특히 저 강원도에 인물이 많아요. 박유덕 같은 윤희순 네. 의사 같은 이런 분들 꼭 진짜 그 재조명이 좀 필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이름도 기억해둬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yes, or, no로만 대답.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설명이 필요한 건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원도의 항일운동과 유적지 잘 알려져 있다. 노. 현재 독립유공자 지원 정책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 이거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좀 중간 정도. 그런 건 패스하세요. 예, 그럴 때는 패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간이 주도해온 3.1운동 기념사업, 이젠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예스. 자, 우리나라의 친일 잔재 청사는 아직 한참 멀었다. 예스. 사회주의 활동이나 월북 경력, 독립유공자로 지정받는데 불리하다. 이건 뭐 예스도 한참 있습니다. 예. 자,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다. 노입니다. 예. 어우, 예. 3.1운동 100주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해가 될 것이다. 예스. 어우, 좋습니다. 패스가 두 개 있었어요. 네, 네, 부연 패스하신 설명 거. 좀 네. 제가 꼭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 중에 이제 일제 잔재 청산 문제인데요. 아, 네네. 저희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세미나에서도 그런 걸 밝혔고 한데요. 네. 저희가 강원도의 특히 이제 사례를 보면 그 우리가 독립운동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다고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영향들 때문인지 몰라도 이 정작 광복이 되고 나서는 그 일제자진 청산을 거의 못하는, 특히 춘천 같은 게 심한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반드시 좀 이 지금이라도 네. 이 잔재 청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공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예. 패스를 하셨어요. 네. 예. 어떤 의미인지. 아, 이게 좀 독립운동가 지원 정책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은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만나본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보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진짜 특히 그 습제 이송 선생 그 장군님 같은 경우에 춘천의 의병장이잖아요. 이분의 종손분이 제천에 계시는데 이분 하루하루 일을 해서 이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사셔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아, 이게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또 이게 사회가 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이분은 말년에 가서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갑자기 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이게 게 36년 이게 뭐 경우입니다. 강압적으로 아니면 협박을 하면서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어떤 회유를 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그렇죠. 저희들 또 한 입장에서. 가지는 이제 36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고작이 하죠. 예, 그렇죠. 고작이. 이제 거의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안 되는 거 가는, 아니야, 예, 이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춘천도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네. 그 지규문 씨라는 분이 춘천에 계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년에 가서 국방헌금을 낸 게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걸 친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분의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이 있으면 공대로 밝히는 거고 과가 있으면 과대로 밝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의를 여러 이 공감대를 얻어가면 국민들이 판단하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숨기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자, 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꼭 또 거쳐야 되는 이게 뭐또 마지막 있나요? 관문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예.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기억해였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한 단어로 이렇게 예.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는 거 보셨죠? 예, 이슈워드라 맞습니다. 그러는데요. 예.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동철 사무국장께서 좀 한 단어로 도민들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보시죠. 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네. 기억하고 인정하자. 인정하자. 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 예. 사무국장님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부담, 너무 많이. 아니, 이제 그만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장 번호를 좀 미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자부심도 주셨고 예. 또 공부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